두 번째 실습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3.3.11번. 네, 마찬가지로 실습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총 한 15페이지 정도 분량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음,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소프트웨어 버전 컨트롤에 대한 내용은 오전에 이론 강의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Git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버전 컨트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 먼저 역시 네바스크 가상 머신을 사용을 해서 Git이라는 것을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Git 리포지토리 내에 있는 파일을 스테이징하고 커미팅하는 것, 모듈 이론 강의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다음에 지금 Git 디렉토리 내에 있는 파일들에 대한 관리, 변경 사항에 대한 트래킹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브랜치에 대한 개념을 언급을 했는데 에, 어떤 그또 다른 마스터 브랜치 외에 또 다른 브랜치를 만들어 놓고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그것을 다시 멀징하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작업자가 동일한 파일에 대해서 작업을 했을 때 브랜치에서 이거를 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컨플릭트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Git이라는 거는 지금 파트 6까지는 로컬 디렉토리의 리파스토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로 오퍼레이션을 한 건데 이것을 이제 GitHub라고 하는 저기 이제 원격 뭐 예를 들어 뭐 서버 뭐 이런 쪽에다 올리는 것에 대한 방법을 여기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습서 마찬가지로 따라서 갈 텐데요. 동일한 가상 환경에서 먼저 Initializing Git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거는 일단 Git 리파지토리를 이제 인스톨하기 위해서 어떤 디렉토리에 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디폴트로는 이 터미널을 켜시면은 여기가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터미널이 홈 디렉토리예요. 이 데바스크 가상 머신에 여기서 리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데스크탑 다운로드 도큐멘트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아래 내려가 보시면은 먼저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Git 사용자가 어떤 Git 사용자인지 여기서 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위한 커맨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git config 그다음에 dash dash global 유저네임 여기까지가 커맨드죠. 이 뒤에 인용부호를 이용을 해서 샘플 유저 그다음에 여기 이메일 요거는 각자 본인의 Git 리파지토리에 대한 사용자 이름하고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저 뒤쪽의 실습을 위해서 여러분은 모듈 2에서 데브넷 가상 환경에 대한 디벨로핑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살펴볼 때 그 github.com에 아이디도 만들라라는 그런 내용이 실습서에 모듈 1하고 모듈 2에 걸쳐서 있었어요. 그걸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그 이제 나중에 실습을 위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화면을 잠깐 띄워 보겠는데 URL을 보면은 너무 키웠네. URL github.com이죠. 지금은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해 있고 이거 아직 아이디를 안 만드신 분은 여기서 이제 유저 어카운트 크리에이션, 이거 특별히, 뭐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카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 오른쪽에 같이 해서 보시면 저는 제 이름이 이제 있으니까 요 사용자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한 사용자명, 그리고 요거 만들 때 사용한 이메일, 요거랑 일치시켜가지고 실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또다시 사용자 명하고 이메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명령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저는 아까 방금 확인하셨듯이 인테리라는 게 이게 제가 github.com의 아이디이기 때문에 유저네임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할 거고요. 네, 이메일의 경우에는 해서 어, Gmail 어카운트가 제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git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이 있죠. git config list를 하면은 네, 이와 같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사용자 user.name 하고 user.email 이 내용이 이제 확인 가능함을 터미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it 리포지토리를 이제 실제로 만들어서 뭔가 작업을 할 텐데요. 그걸 위해서 여기 홈 디렉토리에서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lab devnet resource에 가서 새로운 디렉토리를 이 부분입니다. 실습서에 이 실습서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git-intro라는 서브 디렉토리를 여기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서브 디렉토리 내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요까지 한 거예요. 이 설명은 나중에 실제 직접 해보시면서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뭐 읽어보셔도 되고 진행하다가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패스 홈 디렉토리 밑에 reps, devnet source, git intro 이 디렉토리 내에서 제가 git 리포지토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git 리포지토리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여기 저 명령어가 git init 이니셜라이제이션의 약자지 git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initialized empty git 이렇게 로고 메시지가 나오죠. 동일한 메시지가 지금 좌측에 터미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만들어져 있는지 보면은 이와 같이 .git 요거 이론 강의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이 .git 디렉토리 내에 히든 디렉토리 밑에 내가 작업하는 모든 어떤 환경 변수들이나 상황들, 파일의 스테이터스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여기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파일이 언제 변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git status command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내용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한번 직접 볼게요. 여기서도 git status. 지금은 제가 제 로컬 git-intro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git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고 나서 아무런 작업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습서에서와 마찬가지로 branch master라는 이름에 커밋할 게 없고 아무것도 커밋할 것도 없다. 뭔가 작업하려면 파일을 생성하든가 뭔가 작업을 해서 git add 하고 git staging을 해라. 뭐 이런 이제 설명이 나온 겁니다. 그 설명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실습서의 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여기가 파트 2. 파트 2는 방금 봤듯이 이 부분이죠.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내가 git 리포지토리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것까지. 이걸 하기 전에 나의 아이디와 즉 유저네임과 이메일을 등록해야 한다. 그까지 설명을 중간에 드렸고요. 이제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이 리포지토리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개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긴 데모이기 때문에 이 실습에서 뭔가 실제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이제 스테이징 하는 법들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파트 3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드는데 이러한 식으로 이거 제가 타이핑하면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페이스트 하는 식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실습서에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PDF 파일이니까 그대로 카피해서 붙이면은 캐리지 리턴 엔터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명령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잘 감안을 하셔서 페이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와 같이 명령이 한 줄에 들어간 거겠죠.
인용부호로 감싼 이러한 이름, 이러한 이제 내용을 debask.txt라는 텍스트 파일로 하나 입력을 하는, 네,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파일이, 작업한 파일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그죠? 그 다음에 내용도 제대로 있는지, 뭐 당연한 거지만, 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 리퍼지토리 내에서 뭔가 내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지만 뭔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개발 환경 내에서 어떤 작업자가 작업한 파일에 변경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에 스텝 2에서는 git status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상황을 본 거예요. 리퍼지토리 내에 어떤 변경이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 현재 브랜치 마스터라는 건 동일하고요. 커밋은 아직 아무것도 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새로이 debask.txt라는 파일이 트래킹이 안 된 상태로 있다. 지금 뭔가 변경은 되어 있지만은 그 리파지토리 내에서 트래킹도 안 되고 에딩도 안 되고 스테이징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파일을 오전 이런 시간에 얘기했듯이 스테이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스텝 3가 이제 파일 스테이징 하는 법입니다. 스테이징 하는 방법은 단순히 이러한 명령을 입력하는 거예요. git add라는 명령이 바로 스테이징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터미널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터미널 상에서는 어떠한 메시지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게 스테이징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전에 git status라는 명령을 입력해 볼게요. 조금 전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이 untracked file이라는 게 나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changes to be 지금 committed 돼야 될 파일이 하나 생겼다. 그 파일 이름은 debask.txt다. 이런 걸로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리파지토리에서. 그래서 다음 단계는 뭡니까? 모델 3 이론관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일 작업을 한 다음에는 스테이징, 즉 git add에서 스테이징을 하고 git 스테이징 한 다음에는 커미팅을 해야 되죠. 스텝 4가 커미팅 하는 거예요. 커미팅을 할 때는 이러한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특별히 메시지를 입력하지 않아도 좋지만 많은 내용의 작업을 또한 여러 사람이 복잡한 작업을 할 때는 마치 프로그램에서 커멘트 주석 넣듯이 마이너스 M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 어떠한 작업을 하는 어떠한 커미팅을 하는 건지 여기다가 안내문을 자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일하게 committing debask.txt to begin 이것도 카피할 걸 그랬네요. 시간이 금쪽 같은 시간인데. 네. 이렇게 해서 커미팅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죠. 변경 사항에 대한 트래킹을 시작해서 브랜치 마스터에서 debask.txt라는 파일을 커미팅을 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파일이 변경이 됐고 어떤 하나의 그 행이 추가된 상태로 이 커미팅이 완료가 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요 앞에 보시면은 이런 코드가 나와요. C8, C8F556B라는 게 있는데 이 아이들을 이용을 해서 이 커밋을 유일무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커밋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또 파일을 변경하거나 또 다른 작업자가 뭔가를 하거나 그러면 왜냐하면 동일한 환경에서 여러 작업자가 프로젝트를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번 커밋을 할 때마다 어떠한 커밋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별자가 매번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더 요 커밋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싶자 한다면 자, 지금 요 스텝 5인데요. 커밋 히스토리를 보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것이 git log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다시 git log 해볼게요. 자, 보시면 유사한 내용인데 author는 누구고 어느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커밋했는지가 나와 있죠. 지금 브랜치 헤드, 마스터, 브랜치 마스터에서 이 작업을 했고요.
이 커밋 코드가 여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전체 코드 중에 이 앞에서부터 7자리를 써서 간략하게 그 커밋 아이디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파트 3. 파트 3는 뭐였나요? 일단 어떤 파일의 변경이 있는 파일 내용에 대한 스테이징과 커미팅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작업은 이제 그 파일 매니지먼트하고 변경사항 트래킹 하는 건데요. 자, 다음 이제 파트 4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파일의 어떤 파일 내용을 변경을 하고 변경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을 트래킹하는 법. 그래서 스텝 1에서 파일을 한번 수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전 파일에 I am beginning to understand Git 하고 느낌표 이 내용을 추가하는 그러한 이제 에코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추가가 되어 있는지 davask.txt 파일을 보면은 자, 이 부분에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테이터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빨간색으로. davask.txt 파일이 modified 됐다. 그럼 이것도 역시 스테이징하고 커미팅하고 해야 된다. 지금 이 리파지토리 내에서 이 로컬 유저가 이 debug.txt 파일에 변경한 사항은 상태 정보로만 있을 뿐이지 이게 완벽하게 전체 그 모두가 이 debug.txt 요 보는 요 파일을 보고 있는 지금은 브랜치가 이제 만들진 않아서 없지만은 요걸 같이 작업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은 요 변경 사항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새롭게 변경된 파일을 스테이징을 하고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입력한 겁니다. 수정된 파일을 스테이징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수정된 파일에 대한 커미팅을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은 실습 안내서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 얘기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카피 페이스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아까 이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머슬 메모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계속 여러 번 직접 해보셔야 돼요.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요거 해석하는 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요 지금 현재 커밋한 거에 대한 ID 값, 어떠한 내용이 인서션 됐다, 뭐 요 플러스 기호와 함께 이런 게 나오죠. 지금 요까지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 5로 가보겠습니다. git log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해당 리파지토리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변경 사항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git log 해볼게요. 두 개가 보이죠? 이게 하나의 커밋이고 이게 두 번째 커밋인데 이거는 최신에 반영한 커밋이 먼저 나오고 이 과거에 오래전에 한 것이 아래쪽에 나오는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이전 파트 3 이전 단계에서 처음 파일을 만들고 커밋했을 때의 결과이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C8F50556B 요게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아이디 코드잖아요. 방금 수정해서 커밋한 거는 요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git 로그를 이용하려면 지금까지 누가 언제 어떤 내용까지는 여기 나오지 물론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변경을 했는지가 다 확인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 5의 이제 B번으로 가보면은 이 여러 가지 커밋된 것들 또는 modified 된 것들이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요 두 커밋 결과의 요 두 파일의 차이점 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거를 입력할 텐데 지금 실습 안내서에 나와 있는 요거는 이 실습 안내서를 작성할 때 커밋한 내용에 대한 커밋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되겠죠. 제 경우에는 get reference에서 원래 여기 있습니다. C8 요겁니다. 요 코드.
F556B 요거하고 방금 전에 수정해서 작업한 요 부분 그러니까 A7E09C 요 두 개를 비교해봐야 제대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를 실습 안내서의 요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또 유사한 내용이죠. 똑같은 건 아니죠. 당연히. 예,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 아래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된 거는 첫 번째 되죠? 원래의 그 오리지널 데바스크.txt 파일이었고 요 두 번째 게 modified 된 겁니다. 오리지널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표시한 거고 modified 된 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보이고 있어요. 제일 아래에 보면은 I am beginning to understand Git 이게 지금 이 실습 파트 4에서 새롭게 debask.txt 파일에 추가한 두 번째 행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커밋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여기 나오는 거고요. 이 중간에 보면 골뱅이 두 개로 이제 감싸서 각 파일의 어느 부분이 변경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텍스트 파일 자체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행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요 파일에 대한 거고 이번 1번 행에 대한 거고 요 두 번째 modified한 파일에 대한 건 플러스로 기호를 나타내 가지고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까지 변경 사항이 뭔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건데 실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라인이 길거나 작업하는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라인에서 몇 번째 라인에서 몇 번째 라인까지가 변경됐다라는 내용이 이 부분, 이 골뱅이로 감싸고 있는 이 부분에 나오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트 4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파트 5는 이제 브랜치를 만들고 이제 머징을 하는, 즉 원래 제가 이 실습을 처음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전 컨트롤이라는 게 여러 작업자가 각자 환경에서 각자 환경이라기보다 브랜치에서 작업하다 이거 머지하고 뭐 이런 내용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실습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 새로이 브랜치를 하나 이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명령이 처음 나온 명령이죠. 브랜치를 새로 만드는 거는 git branch입니다. 지금 feature라는 브랜치, 제가 이 feature라는 브랜치를 이전에 만들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아, 없네요. 다행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데바스크 가상 머신을 처음 설치했다면 그 환경하고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git 브랜치 실습수와 동일하게 feature라는 브랜치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git 브랜치를 보면 원래 브랜치 마스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던 거고 새로이 만든 feature라는 브랜치가 화면에 보이죠. 브랜치 이름 옆에 별표가 보이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브랜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떠한 작업을 해도 마스터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실습은 feature라는 브랜치에 들어가서 파일을 뭔가를 변경하고 그거를 머지하는 그런 실습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feature라는 브랜치에 들어가려면 이런 명령을 써요. checkout 스텝 3인데 checkout the new branch 했죠? 이 명령입니다. git branch, git checkout, 그 다음에 브랜치 이름 이렇게 넣어주면 switched to branch feature라고 내용이 나오죠. 실제 내가 그 브랜치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다시 git branch 명령을 입력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feature라는 브랜치에 이 별표가 표시가 돼 내가 지금 이 브랜치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부분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텝 4의 B 여기서 이제 원래 지금 현재 debask.txt 파일은 동일하게 이러한 변경된 내용이 첫 번째 행 아까 파트 3에서 있고 이게 두 번째 파트 4에 3에서 한 거죠. 이게 있는데 여기다가 브랜치, feature라는 브랜치에서 뭔가 이 작업 debask.txt 파일에 뭔가 변경을 가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내용을 여기서 에코 명령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러한 텍스트를 즉 This text was added originally while in the feature branch라는 행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대로 추가됐는지 확인해보자 한다면 이렇게 보이죠, 지금. 피처 브랜치에서는 지금 작업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보여요. 그러나 마스터 브랜치에서는 이게 작용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번 볼게요. 이 작업을 스테이징을 하고 상태를 보고 다시 커미팅을 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해볼게요. git add javascript.text 그 다음에 git status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한 겁니다. 이건 branch feature에서 커미팅을 했다. javascript.txt 파일이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스테이징을 했다. 이걸 다음 단계는 이제 커미팅을 해야 한다. 그런 안내문이 나왔고 스텝 6에서 바로 이 명령을 이용을 해서 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식으로 데모는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커밋을 하죠. 그 결과를 보면 one insertion이 feature라는 브랜치에서 발생을 해서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면을 좀 깨끗이 한 다음에 git log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세 개가 보이죠? 이 아래쪽에 두 개는 바로 이전 파트까지 했던 그럼 첫 번째 게 파일을 생성했던 거고 두 번째 게 modify 했던 거고 마스터, 브랜치 마스터에서요. 지금 또 다른 feature라는 브랜치에서 새로 변경한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죠? third line을 feature 브랜치라는 데서 이게 바로 여기서 -m이라는 옵션으로 여기서 입력한 내용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이제 감이 잡히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이겁니다. 마스터 브랜치 쪽에 체크아웃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체크아웃. 지금 피처 브랜치에서 나와서 마스터 브랜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git checkout master예요. 스위치 됐다라고 보이고 git 어떤 제대로 브랜치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자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 별표가 마스터에 있죠. 마스터에 있죠. 그래서 이 브랜치에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이제 피처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을 통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git 요 부분을 제가 지금 요거 하려고 그래요. 여기선 파일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피처 브랜치에서 변경된 또는 작업한 사항을 마스터 브랜치에서 모두 머지를 하는 그 명령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실습서의 이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데모 보여드리는 터미널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한 결과에 대한 커밋 아이디가 AA7209C 이렇게 보이죠? 이게 오전 이론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강의 전에 패스트 포워드 방법에 의해서 변경 사항을 찾아내고 이거를 다 머지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는 성공적으로 라인 하나를 인서션하고 머지를 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마지막으로 레바스크 파일을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이죠. 피처 브랜치에서 작업해서 추가한 이 행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머지를 함으로써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어떤 가지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이 마스터 브랜치에 다 적용이 돼서 모두가 정상적으로 파일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 그 결과를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 실습이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스텝 9에서는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더 이상 아까 만들었던 feature라는 브랜치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물론 feature 브랜치에서 작업할 내용이 더 있다면 유사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되지만 필요 없다면 이거를 뭐 지워야 되겠죠. 지우는 이제 명령어를 소개한 건데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하지는 않을게요. git branch하고 -d 옵션을 이용을 해서 브랜치 이름을 쓰면은 그 브랜치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삭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치에서 작업한 거를 마스터에 멀지하는 것까지 했고요. 다음 파트 6에서는 서로 다른 동일한 파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이 머지를 함으로써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이걸 해결하는 그런 데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테스트라는 브랜치를 하나 또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다음에 테스트 브랜치로 체크아웃 한 다음에 현재 브랜치가 요 테스트 브랜치에 가입돼 있음을 좀 확인한 요 부분 스텝 2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debask.txt라는 파일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당연히 좀 전까지 작업한 이 내용이 그대로 확인되고요. 여기서 어떤 수정을 이 파일에 가하려고 하냐면 요 텍스트 중에 시스코라는 워드가 단어가 있는데 요거를 net아카드라는 단어로 바꾸는 낱말 찾아서 바꾸기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명령어가 sed-i 옵션 써가지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요거를 입력을 하고요. 어떤 파일에 대해서 하느냐? debask.txt 파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파일을 보면은 이 부분이죠. 네, 제가 빨리 타이핑하고 막 넘어갔는데요. 이 터미널에서 원래 시스코라는 이 단어만을 물론 시스코라는 단어가 이 파일에 다른 곳에 더 있다면 그거를 다 찾아서 바꾸겠죠. 이 시스코를 뭘로? net아카드로 지금 그러니까 교체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작업을 한 후에는 여기서 아직 브랜치는 테스트 브랜치에 있습니다. 테스트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을 get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커밋을 해야 되겠죠? paste to net arcade.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는 해석하실 수 있겠죠? 이 커밋의 id가 나오고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 one insertion, one deletion 이렇게 있죠. 왜? 시스코라는 단어가 하나 지워지고 네다카드라는 단어가 하나 추가됐으니까 one insertion, one deletion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무리 간단한 내용이라도 여기서 다 내용이 화면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커밋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마스터 브랜치로 가서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했죠. 여기까지 제가 스텝 7을 한 겁니다. 테스트 브랜치에서 나와서 마스터 브랜치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 변경 사항에 대한 컨플릭트, 충돌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실습에서는 이 명령을 마스터 브랜치에서 입력을 합니다. 지금 현재 데바스크에 보면은 여기 지금 마스터 브랜치에 가서 debask.txt 파일을 본 거거든요. 이 부분이 보이시죠? 동일한 이름의 debask.txt 파일이 원래 시스코 debask로 있어요. 테스트 브랜치에서는 이 시스코라는 단어를 net아카드 debask exam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스테이징만 해놓은 거고 파일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마스터 브랜치에서는 원래 파일 그대로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당연히 멀지를 하면은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아까처럼 그런데 지금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이와 같이 제가 명령어를 카피를 해 놓습니다. 이 부분을 카피해 놓습니다. 이 명령은 스텝 8 이 부분에 있는 명령어입니다. 테스트 브랜치에서도 파일을 수정했고 마스터 브랜치에서도 파일을 수정하는데 변경하는 게 틀린 거죠.
테스트 브랜치에서는 시스코를 네다카드로 바꿨고 마스터 브랜치에서는 시스코를 네브넷으로 바꾸겠다. 당연히 충돌이 생기겠죠. 지금 여기서 변경사항이 이와 같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역시 시간 관계상 이것도 카피를 할게요. 이렇게. to devnet. 네. 마찬가지로 단어 하나를 바꿨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스텝 11에서 이제 테스트 브랜치에서의 변경사항과 마스터 브랜치에서 변경사항을 머지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명령, 지금 마스터 브랜치에 있기 때문에 git 브랜치에 보시면은 내가 지금 마스터 브랜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git merge하고 테스트 브랜치에서 변경한 내용을 다 머지하고자 이런 명령을 넣으면은 이 파일에 대해서 자동으로 머지를 하고자 시도는 했지만 뭐예요? 충돌이 발생했다. 당연히 방금 위에서 한 작업 내용 다 설명드렸지만 단어 하나가 틀리기 때문에 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왜 이런 머지가 우리는 지금 실습을 해서 어떤 내용이 차이점인지는 다 알고는 있지만 프로젝트의 관리자 입장에서 머지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뭐가 문제지? 그러면 git log 명령을 이용해서 또 보는 거죠. 쭉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내용이 되고 있는지가 여기서 다 나오고 요 보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요 그다음에 스텝 12의 B 실습에서 cat 자바스크 하면은 뭐 좀 정신 사나운가요? 다시 한번 파일을 볼게요. 요 head라고 되어 있는 요 브랜치 마스터에서는 시스코라는 거를 데브넷으로 했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테스트 브랜치에서는 시스코를 네다카드로 만들었거든요. 두 개를 비교하다 멀지를 하려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불일치가 돼서 컨플릭트가 생겼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 멀지 컨플릭트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어요, 당연히. 양쪽에서 동일한 파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 들어가서 컨플릭트가 되는 거를 해소를 시켜야 되죠. 지금 실습서에서는 VIM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컨플릭트가 나는 게 이 부분 지금 형광색 처리한 부분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시스코를 네다카드로 바꾼 테스트 브랜치의 내용은 반영 안 하고 마스터 브랜치에서 한 요 내용을 적용하고자 이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도 지우고 나서 저장하고 나온 겁니다. 요까지 했어요, 제가. 에디터 이용을 해서 요 파일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을 일부러 지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지금 이와 같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매뉴얼리 파일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머지 컨플릭트는 발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텝 15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을 입력을 해볼게요. 이제 성공적으로 머지가 됐고 이 머지는 매뉴얼리 수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텝 6에서는 git 로고 이렇게 보면 아래 내용은 이전에 커밋 내용들이고요. 가장 최근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수동으로 테스트 브랜치로부터의 내용을 멀지를 했다. 예. 그래서 머지 컨플릭트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그런 이제 데모가 바로 파트 6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 실습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Git이라는 거는 로컬 리파지토리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에 대한 거고 이거를 내가 저기 클라우드에 있는 github.com 이런 쪽에 이제 올려서 모든 작업자가 동일한 GitHub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실습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GitHub 어카운트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까 제가 데모를 할 때 제 유저네임하고 제 이메일 어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github.com의 아이디를 만들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실습을 하려면 이 부분을 꼭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새로운 브라우저를 하나 띄워서 제가 github.com에 들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계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제 리파지토리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오른쪽 위에 제가 지금 빨리 너무 진행해서 혹시 물론 GitHub 많이 써보신 분들이야 뭐 쉬운 내용이 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제가 하나하나 실습서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다 데모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보십시오. 오른쪽 상단에 요런 게 이제 뭐야 대표 사진이라 그러나요? 뭐 대문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클릭하면 유저 네임이 보이고 프로파일 뭐 이렇게 여러 메뉴가 있는데 이건 시간 나실 때 한번 둘러보시고 Your repositor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만든 적이 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실습서에서는 일단 GitHub 어카운트에 로그인한 다음에 리파지토리를 하나 만들어라.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New라는 버튼이 보이죠? New를 클릭하면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 화면도 좀 더 키워볼까요? 네, 조금 더 키우면 제가 진행하기가 조금 저기에서 오너가 누구다. 리파지토리 네임을 입력하게 돼 있죠. 여기 실습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데바스크 스타디 팀이라는 거요. 네, 데바스크 대시 스타디 대시 팀.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부분에는 뭐 실습할 때 꼭 이 이름을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실습 내용에 충실하게 그대로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할 뿐이지, 이거는 뭐 실제 작업자가, 개발자가 자기 상황에 맞춰서 리파지토리 이름이라든지 디스크립션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퍼블릭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실습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라이빗 리파지토리로 일단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reate 리파지토리에서 요 내용은 뭐 시간 되실 때 살펴보면 돼. 제일 아래쪽에 초록색 바탕으로 create repositor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이와 같이 퀵 셋업해서 이 리파지토리에 접속하기 위한 URL로부터 간단한 커밋하기 위한 이제 명령어들, 그 다음에 여기에 푸시하기 위한 명령어들 이런 게 쭉 화면에 나와요. 이런 거 지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자기 조금 혼동스럽기도 하시고 그럴 텐데 요거를 다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 실습 안내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중이니까 요거에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터미널에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작업한 다음에 이 파일을 GitHub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실습서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은 어디선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데바스크 환경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잠깐 이용을 해서 그 해당 디렉토리에서 조금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바스크 랩, 랩넷 어디였죠? 랩넷 소스의 git intro, git intro. 여기까지 들어가죠. 여기서 터미널을 하나 열어놓고 여기서 뭔가 좀 작업을 할게요. 네. 요 디렉토리, 요 디렉토리에 지금 찾아온 겁니다. 왜 일반 터미널에서 안 되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어, 새롭게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다시 이 디렉토리에 또 들어가서 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debask.txt 파일을 이쪽에 지금 여기는 새로 만든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카피를 해왔습니다. 카피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뭐 당연히
위에서 했던 내용, 요 내용 그대로 요 파일이 요 디렉토리로 카피되어 왔죠. 여기까지 제가 데모를 한 겁니다. 어떤 작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부터 이 디렉토리를 다시 git 리퍼지토리로 이니시에이션 시키고 이 부분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디렉토리를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고 git config dash dash list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리퍼지토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군지 잠깐 확인을 해보는 그런 명령어예요. 자, 이 부분이죠. 제 경우니까 유저네임이 인텔유다, 이메일은 뭐다, 뭐 코어 리퍼지토리 뭐 이런 이제 변수들이 또 쭉 인수들이 보이고요. 요까지 확인을 시켜드린 거. 만약에 여기서 주의할 사항으로 쭉 뭔가 소개를 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습 안내서 처음에 할 때 얘기했듯이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웹사이트 인터넷에 있는 github.com에서 사용하는 유저네임하고 이메일이 안 맞으면 이 실습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터미널에서 한 내용과 github.com에 등록한 유저네임이 틀리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요걸 일치시켜라 그 내용이에요. 당연히 앞에서 제대로 된 유저네임하고 이메일을 썼다면 요거를 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이 명령이 있습니다. git remote add 이것도 시간 관계상 제가 페이스트를 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명령의 의미는 뭐냐면 페이스트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리모트라고 하는 것은 github.com입니다. 그쪽에 뭔가 앞으로 파일을 업로드하고 에딩을 할 텐데 리모트의 오리진이 주소가 이 주소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http github.com.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제가 뭔가 클릭하다가 아유 잠깐만요. 클릭하다가 잘못해서 넘어갔어요. 거기에 링크가 실습 안내서에 링크가 되어 있었는지 다시 그 부분으로 갈게요. 제일 마지막 부분 하고 네, 이 부분 설명드리다가 네, 이 부분이요. 요걸 제가 아이콘이 요 마우스 아이콘이 요게 링크가 걸려 있어가지고 웹으로 찾아갔는데 이태릭체로 GitHub 대시 유저네임 요 부분은 제 이름을 써야죠. 제 사용자 이름을 이걸 그대로 카피하면 안 되죠. 네.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리진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주소에 매칭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령어가 제대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git remote verbs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리모트 사이트가 제대로 github.com에서 러닝이 되고 리모트의 어떤 사이트입니까? debask-study-team.git 이라는 리퍼지터리가 제대로 지금 러닝, 실행 중인지 확인하자. 이 명령을 입력해 볼게요. 그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죠. 오리진은 어디고, fetch, push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git log 해보면 당연히 지금 아무런 파일 하나만 이 디렉토리에 카피를 해 놓았을 뿐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밋할 게 없다. 로컬 리퍼지토리를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켰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뭘? git add. 스테이징 해야죠. 스테이징 한다면 뭘 합니까? 커미팅 해야죠. 그래서 -m 여기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커미팅을 하고자 합니다. 페이스트를 할게요. 아이고, 페이스팅을 할게요. 요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렇죠. debask-study팀이라는 리파지토리에 debask.txt 파일을
에딩을 하고 지금 커미팅을 했는데 파일 하나가 당연히 지금 현재 파일 하나밖에 없으니까 체인지가 된 거고 라인이 이제 세 개가 있고 요 커밋의 아이디는 74773D7이다. 이런 내용이 아까 설명한 내용 이런 게 다시 나오죠. 이것이 제대로 커밋됐는지 아까 이전에 사용한 명령이지만 git log 이용해서 브랜치 마스터에서 헤드 쪽에서 커밋한 거다. author 인테리어가 언제? 2023년 요 시간은 요게 그 GMT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9시간을 더 해야 되지. 지금 오후 3시 14분이 맞나요? 네, 맞군요. 요 실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표준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리파지토리의 상태를 보는 기 스테이터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이죠. 현재 커밋한 상태에서 다 적용이 됐고 working tree clean 요거까지 보면 지금 성공적으로 다 진행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것은 이 커밋된 거를 GitHub에 올리면 되죠. 그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git push origin. 즉 오리진은 앞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정의했잖아요. 이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그렇죠? github.com에 어떤 유저네임의 어떤 리포지토리를 오리진으로 여기서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푸시를 하는 거는 여기서 git push 그 오리진에 현재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내용을 올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죠. 제가 그런데 요게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이제 처음 할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유저네임을 입력을 해라, 암호를 입력을 해라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 경우는 이 가상 머신을 이용을 해서 이전에도 제 github.com에 리파지토리를 이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게 그냥 이 프로세스가 절차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처음 올리거나 처음 접속하거나 할 때는 요 유저네임하고 요 패스워드가 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데모를 이미 그 프로세스가 지나가고 제 경우는 이미 성공적인 경우라서 그 프로세스를 제가 화면상에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진행을 하다가 뭐 비주얼 스튜디오 VS 코드에서 팝업 창으로 뭐 오세니케이션 인증하겠습니까? 이런 거 뜨거든요. 그러면 하겠다라고 누르고 github.com에 만들어 놓은 사용자 유저네임하고 암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혹시 암호를 입력을 할 때 이러한 형식의 인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게 아마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존의 일반적인 패스워드를 가지고 여기 github.com에 파일을 올리고 하는 게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되고 이 Personal Access Token 또는 이름이 좀 다른데 어떤 토큰을 이용하라고 사용하시는 가상 머신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틀려요. 그게 나오면은 그 토큰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토큰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제가 원래 이게 github.com에 로그인한 상태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자기 프로필 보는 데 가서 잘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가면 settings라고 있거든요. 세팅스에 가서 화면이 바뀌면 여러 가지 세팅이 있는데 이건 시간 될 때 다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토큰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 이 제일 왼쪽 메뉴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Developer Settings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왼쪽에 Personal Access Tokens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Fine Grained Tokens 파인 그레인드 토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이트가 서비스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 메뉴를 찾아와서 저는 이미 이거를 발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데 이게 발행받으신 적이 없다면 여기 가서 저는 이미 이 화면에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쓰는 건데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create new token
이렇게 해서 이 사이트에 원래 만들어 놓은 사용자 등록할 때 만들었던 암호 있지 않습니까? 로그인 아이디하고 로그인 패스워드가 있는데 그 암호를 입력해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토큰 네임 여기는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 쓰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마이 토큰 뭐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expiration day가 뭐 여기서 30일 쓸 건지 60일 쓸 건지 이게 보안 문제 때문에 이게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쭉 아래 가서 generate token 이렇게 하면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회색 바탕으로 조금 흐리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오른쪽에 카피 아이콘이 있으니까 이걸 카피해서 카피해 보면 그건 뭐 직접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게 이제 텍스트 파일 같은 데다 카피해 놓고 요 토큰 값을 github.com에 그 파일을 올릴 때, 푸시할 때, 그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이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다른 모든 내용은 앞서 진행한 파트들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이 파일을 올리는 부분만 이 실습서가 작성이 될 당시인 2018년인가 19년에는 github.com의 보안 정책이 예전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실습대로 하면 됐는데 보안 정책이 바뀌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토큰 발행해서 실습을 해야 한다. 예, 요거를 유념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2에 GitHub에 올라가 있는 파일 확인하는 건데요. 아까 데바스크 스타디 팀이라고 요 리파지터리를 만들었고 요 파일이죠. 요 파일 보면 이런 내용으로 아까 작업했던 내용이 제 로컬 리파지토리 제 로컬 컴퓨터의 가상 머신에서 작업했던 파일이 저 github.com에 파일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두 번째 실습, 네, 3. 몇 번이에요? 3.11번 실습이었어요. 이 실습이 분량이 좀 15페이지나 되고 꽤 많아서 거의 1시간 거의 다 가깝게 써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네요. 이것도 아마 저는 이제 말하면서 쭉 진행을 했기 때문에 1시간 가깝게 진행이 됐지만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상머신에서 명령어만 이제 카피 페이스트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진행을 하면은 빠르면 한 15분에서 길어도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실습으로 생각이 돼요.